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매일 밤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별들은 숲의 중심에 있는 마법의 연못 주위에서 모이며 환하게 빛을 냈습니다. 이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 바로 루시였습니다. 루시는 반짝이는 금빛을 가진 작고 귀여운 별이었지만 다른 별들과 비교하면 더 희미하게 빛났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작고 무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시는 자신의 작은 빛으로도 무엇인가 크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늘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법의 숲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을 보호하는 마법의 연못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못이 어두워지자 별들의 빛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숲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별들은 아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때 루시는 용기를 내어 다른 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별들은 처음에는 루시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루시의 결단과 용기에 점점 감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는 별들을 이끌어 마법의 연못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루시는 별들을 데리고 지혜로운 부엉이 상담에 능한 여우동 숲의 현명한 생명체들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부엉이는 예전 별들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별들의 노래가 모이면 마법의 힘을 되살릴 수 있단다. 부엉이가 말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지식으로 숲에 있는 추억의 언덕에서 별들의 노래를 부르면 연못이 회복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억의 언덕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고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시와 별들은 함께 힘을 합쳐 길을 나섰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길을 지나 갈린 길에 섰을 때마다 루시의 지도 아래에 의견을 모아 성공적으로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별들은 추억의 언덕에 도착했고 자신의 빛을 모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는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했고 그녀의 용기 덕분에 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 순간 노래의 힘으로부터 놀라운 마법이 일어났고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밝게 연못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다시 환하게 밝혀졌고 별들은 기뻐하며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루시도 이제 자신의 작은 빛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숲은 다시 살아났고 별들은 더욱더 끈끈한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루시는 모든 별들에게 사랑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루시의 용기가 마법의 숲을 구했고 그녀의 이야기와 노래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와 많은 생명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밤 하늘의 별들은 언제나처럼 반짝였고 숲의 별들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만의 작은 빛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파리의 심장부에는 모든 이들을 매혹시키는 웅장한 루브르 궁전이 있었습니다. 이 궁전은 예술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작품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비밀을 간직한 것은 바로 마법 거울이었습니다. 이 마법 거울은 루브르의 가장 깊숙한 방에 숨겨져 있었으며 수세기 동안 단 한 명의 감시자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요. 거울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이 실체화되어 거울 속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묘한 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잃었고 어떤 이는 그 대가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예술가인 에밀리오가 루브르에게서 작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루브르의 매력에 반해 매일 밤 작품을 만들며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에밀리오는 우연히 궁전의 깊숙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래된 마법 거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밀리오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욕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저없이 거울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거울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작품 앞에 모여 감탄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에밀리오는 감탄과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욕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밀리오는 잠을 자지 않고 작품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결국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인간관계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고 사랑했던 이는 그를 이해하지 못해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울이 보여준 성공의 대가로 에밀리오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희생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오는 다시 마법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거울에게 자신이 잃었던 것들을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는 과거의 자신이 다시 나타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울은 그저 자신의 마음속을 반영했을 뿐이며 진정한 행복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에밀리오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해 마법 거울을 뒤로하고 루브르를 떠났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영감을 얻으며 그들 속에서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직접적인 명성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에밀리오의 이야기는 이후 세계 예술가들에게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으며 루브르의 마법 거울은 다시 영원한 수면에 잠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피에르빌에는 로세트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금발 머리에 큰 푸른 눈을 가졌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세트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로세트는 맞이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마을 너머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샘물은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 샘물에 비추며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로세트는 그 샘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세트는 작은 배낭에 약간의 빵과 물을 넣고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니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햇빛은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며 숲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걷고 또 걸은 끝에 해가 저물 무렵 로세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귀에 희미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쫓아 나아가자 바로 그녀의 꿈속에서 봤던 바로 그 샘물이 나타났습니다. 샘물은 정말로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로세트는 황홀한 마음으로 샘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샘물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밤의 여신 녹스였습니다. 녹스는 로세트에게 미소 지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샘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어둠 속에서도 가장 밝은 빛을 찾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단다. 너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이 샘의 힘을 불러냈구나. 이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구나. 로세트는 깜짝 놀랐지만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녹스는 그녀의 소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소원이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샘물은 한 번 더 반짝였고 로세트를 감싸는 따뜻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로세트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우호적으로 인사를 건네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로세트의 마을은 전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로세트는 꿈의 힘과 밤의 샘의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사랑하는 마을과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잊혀진 모험이었지만 로세트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은 마을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이야기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평화로운 마을에 마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능수능란한 농부였던 아버지와 정성스레 정원을 가꾸는 어머니 덕분에 항상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의 마음은 언제나 숲속 어딘가에 있는 더 큰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리가 숲속을 거닐다 신비로운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차츰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그것은 나무 사이에서 들려오는 실제 노래였습니다. 노랫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마리는 숲속 깊은 곳의 한가운데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는 키가 작은 나무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나무와 산들바람을 친구로 삼아 함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요정들은 처음에 마리를 낯설어 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호기심 어린 미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에게 자신들이 숲의 수호자이며 숲의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는 그런 이야기에 매료되어 매일 같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마리는 요정들과 함께 숲의 일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무와 꽃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동물들이 어떻게 숲의 생태계를 유지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리는 숲이 단지 자연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서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한날 마리는 요정들의 마법 중 일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었죠. 작은 씨앗 하나부터 커다란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게 그들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리는 숲속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마리는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를 이룰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그곳에 나무와 식물들을 심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차츰 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의 삶은 마을과 자연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이어졌고 그녀의 노력 덕분에 마을과 숲의 조화로운 관계는 이어져 나갔습니다. 마리는 자연의 모든 작은 기적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프랑스 곳곳에 따뜻한 바람처럼 퍼져갔습니다. 이렇게 마리와 나무 요정들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영향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